안녕하십니까. 상대표의 훔쳐보기의 캔두킴 김창모입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또 주 중반 넘어서 또 날씨가 또 많이 춥다고 하는데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간은 이제 선물 옵션 실전 팁을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장 점검도 하면서 이제 실전 팁을 배워 나가는 그런 시간이죠.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선물 옵션 시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선물 옵션뿐만이 아니고 돈으로 돈을 번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왜? 지금 이 시장 자체에는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저희들보다 정보력도 세고, 그 다음에 자금력이 큰 그런 시장 참여에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글로벌 전쟁터다. 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글로벌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원칙 있는 매매죠. 자, 그 원칙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옵션의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시장에는 두 가지 결정 변수가 있죠. 하나는 방향성입니다. 지수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뭐 여러분 만약 개별 종목을 한다면은 내가 매수한 종목이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여기 관심이 많겠죠. 선물도 마찬가지죠. 지수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그러니까 이거를 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올라가는 방향이냐 내려가는 방향이냐. 그게 이제 선물 매매이고, 반면에 옵션은 이 방향성에다가 또 한 가지를 더 체크를 해야 되죠. 그게 바로 변동성입니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 이 변동성을 체크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속도론입니다. 속도론. 옵션은 바로 속도론입니다. 얼마나 속도가 빠를 때 내가 베팅을 할 것이냐의 문제죠. 완만하게 움직였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옵션은 방향성만 가지고는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다. 왜? 옵션은 세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가치 감소라는 게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도대체 여러분들은 선물 옵션 시장 쪽에서 특히 옵션 시장 쪽에서 월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원하십니까?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답을 지금 여기서 바로 듣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세타, 이 시간가치 감소라는 게 이론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서 지금 세타를 월 1.5% 정도 하루에 1.5% 정도 세타 감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세타가 하루 지날 때마다 시간가치 감소가 1.5%씩 마이너스 된다. 그러니까 내 자산이 1.5%씩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옵션 시장 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타 1.5% 감소하는 폭보다 더 빠른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옵션 변동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변동성 추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화면이 만기 변동성 시그널, 이래가지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옵션에는 옵션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시간가치 감소, 세타가 죽는 게 가장 쥐약이죠. 근데 그 세타를 이길 수 있는 포인트, 그게 바로 속도론이죠. 그게 바로 시장에서는 배가라는 겁니다. 변동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변동성이 세타를 이기는 국면하고 반면에 이기지 못하는 국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림을 한번 실전에서 한번 보죠.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난 12월물 만기 때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고요. 옵션 만기는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죠.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지난 12월 옵션 만기 날. 그 다음에 1월 12일 날, 이게, 지난 1월 달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난주 목요일 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색깔 좀 달리 해놨죠? 자, 지난 12월 만기 때는 세타를 이기는, 그러니까 세타와 배가의 비율을 계산해보면, 지난 12월 만기 때는 베세 시그널이 풋 쪽이었습니다. 풋 옵션에서 그때 권리 행사가 됐죠.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베세 시그널이 콜 쪽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콜 쪽이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이번 만기 때 콜 옵션은 특히 콜 옵션 같은 경우 262.5짜리가 장중에 저가가 19,000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결제가 20만 원이 넘게 됐죠. 저가 대비 10배가 터졌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옵션은 바로 이런 맛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배가와 세타의 비율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체크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배가와 세타가 어디에 있느냐? 옵션 현재가 화면에 있다는 거죠.
옵션 현재가 화면에서 그러니까 만기 날 직전에 배가와 세타를 노트에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게 만기 날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잘 살펴보시고 가게 된다면 옵션의 변동성을 체크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옵션의 변동성을 체크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 내가 옵션 시장 쪽에서 소위 말해서 옵션 매매하는 이유는 해지보다는 선물이 현물에 대해서 해지 상품이라고, 옵션도 물론 해지 상품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옵션은 큰 수익을 내기 위해 소위 말해서 대박 상품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하지 말아라. 찬스다. 그러니까 세타를 이길 수 있는 변동성, 그게 바로 만기 직전일, 바로 만기 바로 전날 배가와 세타의 비율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만기 때는 결국은 지난주 콜옵션 쪽에서 권리 항세가 되면서 콜옵션이 대박이 터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변동성 문제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원포인트 레슨, 그래서 스텝 2 선물 옵션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제가 좀 전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 그림은 좀 전에 보였던 그 배세 시그널 그림이 시장에서 실제 나타났던 그런 어떤 실전이었고,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하는 방법을 이제 좀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옵션은 감마와 배가라는 게 있습니다. 델타, 세타, 배가, 감마라는 게 있는데, 세타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간 가치 감소입니다. 가만히 갖고 있으면 옵션 가격이 죽어버리죠. 그거를 세타, 시간 가치가 감소로 가고요. 결국은 옵션은 언제 해야 되느냐? 세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나타날 때, 그게 바로 옵션에서는, 그릭스에서는 감마와 배가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배가죠. 그 세타 감소를 극복할 수 있는 변동성 요소. 그래서 세타보다 감마와 배가가 큰 시점을 찾아서 옵션을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수급적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그게 바로 이제 변동성 3조건이라고 하는데, 변동성 3조건. 소위 말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합성 선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은 옵션을 해칭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해칭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양매도입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가들이 가끔 양매도를 풀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인위적으로 푸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되면 풀립니다. 그게 합성 선물 전략 포인트라는 건데, 어쨌든 기관 투자가들이 양매도를 하는 기관 투자가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수급적으로 콜이든 푸시든 외가를 매수할 때 이때는 어떤 변동성 조건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수급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게 바로 변동성 3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릭스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동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예를 하나 드린 만기 배세 시그널. 자, 요런 걸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옵션에서 대박을 낼 수 있는 기법이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이론적인 부분을 다 아주 공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지금 마침 수요일마다 고수비책에서 지금 MTN 9시에 고수비책에서 지금 옵션 강의가 지난주부터 들어갔습니다. 이제 내일 또 강의가 있죠.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저희도 자세히 좀 다룰 거고,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배우실 분들은 지금 MTN 오프라인 시연회 강의가 어떤 식으로 변동성을 체크해야 되는지, 또 선물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강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연 강의가 다음 주에 2월 22일 날 수요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실전을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좀 간단히 좀 살펴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실전 전략을 짜는 시간입니다. 스텝 3 상대패 훔쳐보기입니다. 자, 상대패 훔쳐보기. 역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남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도 어떤 패를 쥐고 있는지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패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보시겠습니다. 역시 그림을 봐야지 여러분이 산뜻하게 이해가 되니까요. 지금 이제 여러분 보고 계시는 화면이 기타 거네요. 이거 좀 바뀌지 않은 그림이 좀 올라와 있는데, 예, 지금 맞네. 예, 지금 나가는 게 기타 국가지방단체의 합성 포션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기타 법인은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기관 단체,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지수가 올라가면 손실이죠. 손실은 손실인데 손실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해칭을 해놓고 있다는 얘기죠. 자, 반면에 지수가 밀리게 되면 이득이 됩니다. 이익이 커지죠. 그래서 당분간 기관 투자가들은 지금 2,000포인트 위쪽에서는 현물에서는 연기금이, 그
그다음에 선물 옵션 시장 쪽에서는 나머지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지수 아래쪽으로 잡고 있다는 게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쪽 라인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 중심 변곡이 262.50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외국인 투자자 합성 포지션 모습을 하나 좀 더 살펴보고 싶은데, 외국인 투자자의 합성 포지션의 모습은 지금 어떠냐? 역시 아래쪽 방향입니다. 그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선물과 콜옵션과 풋옵션 전부 결합한 합성 포지션의 모습이 외국인과 기관할 것 없이 일단 아래쪽으로 좀 쏠려져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지금 위쪽으로 가져가고 있느냐? 개인 투자자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시장 메이저와 우리 개인 투자자의 싸움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한 템포 타이밍을 늦춰야 되는 요인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5일 이동평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고점 매물과 저가 매물을 이번 주에는 좀 소화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 지난주에 선물 거래대금, 그 다음에 금일, 오늘 현물 거래대금이 축소를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5일 이동평선을 중심으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이제 포인트로, 선물지수 포인트로 좀 환산해 드린다면 262.50포인트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물 매도 매수 변곡 포인트입니다. 누적 매수도가 바뀌었던 포인트가 바로 262.50입니다. 결국은 오늘 262.50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 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돼 있습니다. 그럼 당분간 어떻게 되느냐? 262.5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약 한 3포인트 정도, 소위 말해서 현재 수급 상황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265포인트 정도 들어가게 된다면 기관 투자는 매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대신에 아래쪽에서는 262.50을 중심으로 약 한 3포인트 정도 밀리게 되면은 또 너무 많이 밀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답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262.50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는 265포인트 넘어가게 되면 고점 매물.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는 254포인트 중반대 정도에서는 외국인이 일정 부분을 사줄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여러분 일단 매매를 하시다가 이번 주 한 목요일날 좀 넘어가면서부터는 변동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 전까지는 박스 매매, 그 이후에는 변동성 매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상대평 저복의 캔토킹 김창모였습니다.